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즐겨 듣던 노래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되어 하루아침에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께 가정한 이 상황이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대중가요를 심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다음 아고라에 여성가족부의 어이없는 행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감성밴드 여우비의 한 멤버의 글이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들의 노래 중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19금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인데요. 특정 단어로 인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노래와 무대 연출에서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등급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난해 있었던 대중가요 심의제도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중가요 심의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가요 심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심의제도의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에 대한 검열과 심의는 1961년에 사전심의제도로 도입되었고 그 후 1996년에 폐지가 되어 현재는 방송사 자체 심의 규정과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직까지 국가에 의해서 대중가요를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가요 심의제도 문제점에 대해 저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심의제도가 자율심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10조에 따르면 대중음악을 포함한 매체물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각각 개별 심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음악 중 일부는 사회적인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로 동방신기의 주문 미로틱 가사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발매 초기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시를 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또 판매가 금지되고 그런 유통 과정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특정 시간 동안 방송활동이 제약되고 또 다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가사를 수정해야 하며 이런 음반 재발매를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음악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며 작곡가의 창작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부모의 조언, 노골적인 가사라는 자율심의 레이블을 붙이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현재 방송사별로 각각 기준에 의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자율심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중가요 심의제도 문제점들과 해외 심의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에 대한 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중가요 심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방송된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서 대중가요 10금 선정 논란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중가요는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격하게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따르면 문화를 선도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음악인데 그 음악 속의 가사 내용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충분하고 호기심과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유통하려면 그 정서에 맞게끔 작업해서 유통해라.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펼치며 심의제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합니다. 물론 대중가요 심의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주관적이고 명확한
판정 기준이 없다는 점,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측에서는 특정 단어가 아닌 노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심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규제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창작력 아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창작자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급급한 개성 방안만 내놓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 심의 자체를 다시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중가요 심의제도 유무 쟁점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가요 심의제도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기준에 대해 굉장히 모호하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해외 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심의제도는 국가에 의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현행 대중가요 심의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